네, 박대우 정책위원장입니다. 오늘 새벽에 조간신문들을 보니까 일제히 어제 그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씨가 뭐 공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그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연설을 했다 그래가지고 일제히 비난하는 칼럼들을 다 실었습니다. 뭐 어떤 이게 공정이라는 개념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 정신에서 이탈해서 이탈 화법으로 이렇게 그 주사파만 따로 해석하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아주 의아해하고 과연 공정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여기 헌법 전문을 갖고 다니는데 여기 제4장 정부 특히 대통령 부분에 69조에서 항상 우리 국민들도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취임 시에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호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중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등등등 이렇게 엄석선성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하는 언사라든지 지금 그 측근 홍위병들이 하는 발언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관습법처럼 생각한 여러 가지 통념들에 반하는 그런 정의와 해석들이 일부 좌파들한테만 통용되는 것이지 과연 국민들은 그것을 동의하고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공정에 대한 청년들이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병역비리 문제라든지 탈세조사 문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촛불혁명 정신을 다시 이야기했다는 그런 보도를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그런 체감지수를 가지고 이 정부는 불공정한 정부다. 헌법 정신에서 볼 때 결코 공정하지 않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패거리 정치고 진영 논리 정치고 갈라치기 정권의 전형적인 그런 하나의 수장 노릇을 하고 있지 국민을 통합하는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편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을 성찰하고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계속 지금 미국의 한반도 문제를 전공하는 조야 인사들이 우리 국방부라든지 청와대 외교안보 쪽 라인들이 취하고 있는 그 안보 정책에 대해서 자꾸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한 주도 걸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유엔군 사령관, 또 한미연합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꾸 우리 측근 인사들이 주사파 인사들 위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작권 문제도 이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로버트 에이브람스 사령관이 이거 임기 내 문재인 그 정부 임기 내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 아주 일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의 속내는 무엇이며 이것이 실행됐을 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김정은 독재체제가 좋아할 것이고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좋아할 것이지 이 한미연합사 해체를 원하는 세력들만 좋아하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뭐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전사권 달라고 그러고 기본적인 능력을 평가해 보니까 준비가 거의 안 된 거라고 지금 나와서 미국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장치와 정보, 감시, 감찰 능력 그리고 사전 예방 능력 이런 것들도 안 나오는데 왜 준비도 안 됐는지 이렇게 달라고 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적들인 김정은 독재 정권과 또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는 세력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계속 이야기하는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하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미연합사에 대한 그 중요성을 좀 빼고 그 한국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를 강화해서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군사전략의 축을 연계하는 쪽으로 이렇게 개편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계속 지금 이를 비판하고 또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왕이 외교부장이 얼마 전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신흥 경제를 이유 없이 탄압하고 심지어 다른 국가들을 협박하여 자신의 편에 들게 하면서 신냉전을 조성하려 한다. 이런 행위는 국가 간 교류의 마지노선을 넘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봉쇄 전략에 대해서 아주 이제 언어도 거칠어지고 갈수록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고, 한반도 또 지금 그런 축의 큰 화약고처럼 되어 있고, 지금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보셨겠습니다만 중국의 전투기들이 그렇게 이협 시위를 하면서 미국은 연일 경계를 하고 아주 안 좋은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데, 이 정권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 것인지 기본 개념, 기본 안보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스가 정권이 출범했습니다마는 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1919년도에 그 당시 지소미아 파기, 반일 감정 조성하고 이런 분위기를 타고 한국을 떠나려는 외국 기업들이 173개사 했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본 기업이 45개사, 또 일본과 긴밀하게 경제 안보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미국은 35개사. 그 당시 우리 정부가 관제, 반일 민족주의로 불매운동을 한 영향으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2020년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독일, 홍콩 이런 기업들도 한국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173개가 큰 기업들이 떠나가는데 유입된 기업은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56개사인데 규모도 적다는 것이 공식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한치의 앞을 볼 수 없는 대결 구도로 경제적인 면까지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도 우리가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못 바라보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아직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35%에서 45%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중국 편에 서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아무 면에서 별 탈이 없을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정말로 큰일 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우리 공화당은 이러한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홍보를 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